이것 먹고 좋아졌습니다. 라고. 전 미란성 위염이 있는데도 속쓰림은 없습니다. 식전에 계속 먹어도 되겠죠. 할 수가 있는데요. 속쓰림이 없다면 계속 드셔도 됩니다. 박사님 덕분에 만성 피로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피로가 쌓여있다. 이게 대부분 보면은 이제 피로는 뭐 산소 부족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건데요. 산소는 왜 부족하게 되었느냐? 활성산소 발생량이 굉장히 많았다. 발생되어진 활성산소 때문에 나의 적혈구가 산화되어진다. 그래서 적혈구가 많이 뭉치죠. 그래서 뭐 어깨가 뭉쳐 있어서 아프다든지 어깨 통증을 일으키는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비타민C를 먹게 되면 적혈구가 분산되어지고 적혈구가 자꾸 떨어져 분리가 잘 되어지니까 산소 운반을 잘하게 되고 산소가 잘 공급이 되어지니까 젖산이 덜 만들어지게 되어진 것도 있을 수 있다. 피로물질을 줄이는 방법 중에 한 가지다. 박사님, 저는 비타민C 하루에 6알 꼭 챙겨 먹은 지 2년 넘었는데 귀에 세방고리 증후군으로 몇 달 고생하고 유명한 이비인후과는 다 다녀도 안 됐어요. 돈만 날리고 비타민C 6알 먹고 세방고리 증후군 없어졌습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다 추천했는데 다 좋아졌대요. 신기해요. 한두 알 먹어서는 효과 없어요. 하루에 6알 이상 먹어야 돼요. 비타민C는요, 흡수되어져 들어갈 때 나트륨을 끌고 들어가요, 피 속으로. 그 다음에 피 속으로 들어간 나트륨은 또 세포에 전달이 되어질 수가 있죠. 이분 이제 뭘 물어봐야겠지만은 아마 제 생각에는 소금 섭취량이 적었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비타민C를 먹어주어도 몸속으로 염분이 좀 더 잘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거는 뭐 비타민C에 나트륨이 달라붙어서 운반되어지기 때문에 그렇고요. 비타민C에 가장 잘 붙을 수 있는 양이온은 나트륨, 칼륨 이런 건데 우리가 음식을 통해서 나트륨은 항상 먹어주고 있고 나트륨은 또 음식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게 가장 많이 붙을 수가 있죠. 그래서 비타민C를 먹으면 나트륨 흡수가 훨씬 더 잘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혈중 또는 이제 저 귀에 림프액 이런 데 나트륨 농도가 더 올라가 가지고 뭔가 정기적인 신호가 더 잘 통하게 되어져서 조절이 되어지지 않았나. 제가 생각할 수 있는 한계는 여기까지. 물론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지금 20대 초반 아들 여드름이 심했는데 비타민C 복용하고 좋아졌습니다. 저는 이왕재 교수님 영상을 보고 하루에 비타민C 6000ml 섭취합니다. 식사 후 2알씩 하루 3번. 그러니까 건강이 많이 좋아지고 피곤한 것도 없고 피부가 엄청 좋아졌어요. 역시 마찬가지죠. 모세혈관, 잇몸 이런 곳이 굉장히 좋아진다. 비타민C 먹고 위가 좋아졌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비타민C가 우리 위장에 들어오면 위산을 만드는 데 사용이 되어진다라는 것 때문에 이 위산 분비량이 적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효과를 볼 수가 있죠.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은 위산이 많은 줄 압니다. 그런데요, 위산 분비량이 많은 것 같지 않다. 반대로 위산이 적어가지고 지금 문제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 하루 18알 아침, 점심, 저녁 3알씩 자기 전에 3알 먹고 있어요. 감기, 대상포진, 갑상선 저하증, 심혈관 질환 다 적기도 민망. 여기다 2년 전에 위암, 위절제 수술까지. 이때 닥터 한서 선생님을 만나 비오유키소 첫 번째 변비가 없어져 눈물이 나왔어요. 오늘 위암 종합검진 결과 모든 병이 많이 좋아졌어요. 위암도 전이 없이 깨끗하게 나왔대요. 라고 쓴 것 같아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자, 이분은 비타민 오메가3 유산균 키토산 소금을 다 먹었다. 그래서 감기, 대상포진, 갑상선 저하증, 심혈관 질환 다 적기도 민망할 정도로 많았는데 좋아졌다. 여기서 이분 특이한 게 뭐냐면 하루에 식사 때마다 5알씩 먹고 자기 전에 또 3알 먹고 했다는 게 다른 분들하고의 차이점이죠. 뭡니까? 많이 먹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박사님, 저도 식도염, 위장 기능 약하고 신경이 예민해서 항상 잘 체하고 힘들었는데 박사님 강의 듣고 비타민 하루에 9알 먹고 소화가 잘 되고 위도 좋아졌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박사님 강의 매일 듣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좋아졌어요. 왜 좋아졌냐 이거죠. 예, 지금 이렇게 보시면 소화가 잘 된다. 이 이야기가 공통적으로 굉장히 꽤나 많이 나오죠. 소화 잘 된다. 비타민C가 가지는 특징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소화가 잘 되도록 해주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건데요. 왜 소화가 잘 되냐라는 거예요. 예, 그 비타민C를 먹게 되면 첫 번째가요. 위산을 만드는 원료에 쓰인다라는 겁니다. 요게 이제 여기 이제 이쪽에 위장세포 여기를 확대해서 이 부분을 확대해서 나타내 놓은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위산을 만들어내는 세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호흡을 하게 되면 산소가 들어오고 그 산소와 내가 섭취한 밥, 포도당하고 결합해서 나중에는 이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져 나오죠. 여기 보면 CO2라고 이산화탄소가 보이십니까? 네. 보이시나 모르겠어요. 제가 좀 보이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CO2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진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먹은 밥 때문에 만들어지죠. 이산화탄소 가스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이 이산화탄소 가스가 우리 몸속에 들어있는 물에 녹아가지고 H2CO3로 바뀝니다. 이 H2CO3. 근데 이놈이 다시 탄산하고 수소 이온으로 쪼개집니다. 그래서 이 탄산이 바깥으로 빠져나가고 그 다음에 이때 소금 속에 들어있는 염소가 안으로 들어와 가지고 이 염소가 이쪽으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이쪽이 어디입니까? 위장 속입니다. 위장 속. 위 속, 밥이 들어있는 곳으로 소금이 이렇게 들어온다라는 거죠. 결국 소금이 들어오려면 가스가 빠져나가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가스가 이쪽으로 빠져나가서 이제 혈액으로 가게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결국은 소금이 없어가지고 이 염소가 이렇게 들어오지 않으면 여기서 가스가 이렇게 빠져나가기가 어려워가지고 이 가스가 위장 속으로 들어온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이산화탄소와 물에 녹아 들어온 H2CO3가 쪼개지면서 여기 수소가 하나 만들어지죠. H+. 이게 말하는 PPI라고 하는 프로톤, PPI에 들어있는 P라고 하는 프로톤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 프로톤이 이쪽으로 들어오는 수소 H+가 이쪽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무엇에 의해서? 프로톤 펌프에 의해서. 프로톤 펌프에 의해서 이쪽으로 수소가 자꾸 들어오니까 이 수소가 즉 위산을 만드는 이 원료가 일로 못 들어오게 하는 약을 먹는 겁니다. 그게 PPI라고 하는 겁니다. 프로톤 펌프 돌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프로톤 펌프 억제제, 위산 분비 억제제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약을 먹게 되면 위산이 분비되어지지 않도록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건 정말 속이 너무 쓰려가지고 힘든 사람들이나 한 2주 동안 그렇게 먹는 거지 계속 먹는 약은 절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자, 그 대신 이 프로톤이 필요하니까 여기 나오겠죠, 위장에. 그리고 소금도 필요하니까 여기 들어오겠죠. 뭐 안에 쓰이나요? HCl 이 두 가지가 위장 속에 들어있게 되면 위산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결국 이 노랗게 된 위산을 만들어낸다라고 보시면 돼요. 비타민C를 먹으면 이 H+라고 하는 이놈을 이 비타민C 분자 구조에 있는 이 H가 떨어져 나와서 여기에 프로톤, 즉 수소를 공급을 할 수 있게 되어진다. 이것 때문에 위산을 만드는 원료가 되어질 수가 있다. 그래서 비타민C를 먹으면 소화가 잘 되어지도록 되어진다. 그래서 소화 안 되시는 분들 비타민C 열심히 챙겨 드시면 분명히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가 항산화가 잘 된다. 비타민C 항산화 이건 뭐 엄청나게 많이 알려져 있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항산화 메커니즘을 살펴보면 비타민C는 원래 이런 상태로 되어져 있는 놈을 우리가 먹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로 되어진 놈을 먹는다. 구조가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여러분들이 먹고 있는 비타민C 다 이런 모양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위장 속에 들어가면 이쪽 이 H에 있는 이 H 수소 이게 하나 떨어져 나옵니다. 이쪽은 살아서 붙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져 있는 분자 상태로 되어져 있을 때 얘가 항산화 능력을 가지게 되어진다. 이렇게 되는데요. 이 수소 H를 떨어져 나오면 산화형으로 만들어지는 거고요. 얘는 이제 못 쓰는 놈이 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이거는 산화를 시킬 수
환원을 다른 분자를 환원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분자이고요. 얘는 다른 분자를 또 산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런 분자가 되어진다. 그런 서로 이 관계가 있어서 서로 환원되어진다, 산화되어진다, 이게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요, 비타민 C, 여기가 환원형이죠. 요게 이 환원형의 비타민 C로부터 떨어져 나온 수소가 하나 이쪽으로 공급이 되어지면 누구가 환원이 되어지냐 하면 산화되어진 비타민 E가 환원형으로 만들어진다. 즉 쓸 수 있는 비타민 E로 만들어진다. 그래서 비타민 E를 드실 때는요, 꼭 비타민 C를 같이 먹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비타민 E를 계속 환원형으로 만들어줄 수가 있고, 환원형으로 되어진 비타민 E, 내 몸속에 산화되어져 있는 물질을 다시 환원시켜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비타민 C는 항산화를 시켜준다. 누구를? 비타민 E를. 그 외에 많은 나의 세포들도, 각종 물질들도 항산화를 시켜준다. 즉 산화되어지지 않도록 한다. 적혈구 세포도 항산화되어지도록 해준다. 그러면서 비타민 C는 또 환원형으로 바뀐다. 그러니까 디하이드로포빅, 즉 환원형 알파 리포산이 비타민 C를 환원시켜주고, 환원되어진 비타민 C는 다시 비타민 E를 환원형으로 또 바꾸어주고, 비타민 E는 내 몸속에 있는 각종 물질들을 정상적으로 환원을 시켜준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비타민 E, 그 다음에 CoQ10, 이게 CoQ10입니다. 그 다음에 비타민 C, 그 다음에 글루타치온, 그 다음에 알파 리포산, 이것이 전부 5대 항산화제다. 이거 골고루 잘 챙겨 먹으면 내 몸을 아주 적절하게 항산화를 시킬 수가 있다. 그래서요, 내 몸을 항산화를 시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하냐라는 건데요. 여러분들 몸에서 일어나고 있는 당뇨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 합병증, 이거 왜 무합병증이 일어나느냐면 항산화가 제대로 되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이 항산화가 되어지지 않느냐? 우리가 섭취한 그 전분, 밥 속에 들어있는 것이 분해되어진 뒤에 포도당이 되어지고, 포도당이 그냥 혈중에 돌아다니면 큰 문제는 일으키지 않는데, 이 포도당이 활성산소에 의해서 산화가 되어지면 반응을 잘 할 수 있는 알데하이드형의 포도당이 만들어집니다. 이게 이제 우리 몸의 단백질하고 달라붙는 겁니다. 그래서 적혈구한테도 달라붙고 혈관벽에도 달라붙고 그렇죠. 그래서 혈당이 높아진 것이 그 높은 것만 가지고 문제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혈당이 높은 상태에서 활성산소가 많이 생기게 되면 이 분자를 산화를 시켜버린다. 이게 내 몸에 콜라겐이라든지 이런 각종 단백질, 그 다음에 호르몬류, 이런 것들하고 결합을 해버린다. 이렇게 되면 이제 당독소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고, 그게 혈관벽에 한번 붙어버리면 잘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쁜 겁니다. 그래서 항산화를 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혈중에 콜레스테롤이 많이 돌아다니고 있는데, 이 콜레스테롤이 많이 있다고 문제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 콜레스테롤이 활성산소에 의해서 산화가 되어지면 혈관벽에 잘 달라붙게 된다. 그리고 혈관벽도 활성산소 때문에 산화가 되어지면 여기에 문제가 발생하고, 여기에 이제 콜레스테롤이나 지방이나 이런 것들이 달라붙어서 또 혈관을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 그래서 눈이나 신장이나 이런 데 문제를 일으키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활성산소가 너무 많이 발생하고 있고, 발생되어진 활성산소를 제대로 제거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항산화를 시켜주는 물질을 우리는 적극적으로 섭취를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우리 몸은 여기저기 들어있는 물의 양이 굉장히 많고, 비타민 C는 수용성이기 때문에 수용성 항산화제는 많이 먹어야 된다.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지용성 항산화제죠. 알파 리포산이나 그 다음에 CoQ10이나 저런 것들은 좀 적게 먹어도 된다. 하루에 한 알, 두 알 이 정도 먹어도 되지만 비타민 C는 많이 먹어야 된다. 왜? 내 몸속에 물이 너무 많고 그 물 속에 활성산소가 너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다. 소변으로 빠져나갈 때도 비타민 C가 섞여 나가야 항산화가 되어진다. 그래서 비타민 C를 많이 먹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활성산소를 줄이기 위해서 비타민 C만 먹을 게 아니라 비타민 C 말고도 오메가3, 유산균, 키토산, 소금, 소화효소제, 요것도 같이 먹어주면
활성산소를 줄이는데 훨씬 더 도움을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활성산소를 빨리 많이 제거를 하셔서 빨리 점점 더 건강해지시기 바랍니다.